원주 캠프롱이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공원과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완공되면서 올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개발한 춘천 한의원 멜론이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멜론보다 당도가 높아 인기가 높은데 매년 생산량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동물복지 분야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63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와 인프라 개선, 반려문화 정착 및 확산, 반려산업 체질 개선 등 4대 분야 19개 사업이 담겼습니다. 경동대가 속초 옛 동우대 부지 매각을 다시 추진하자 강원도 시군번영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부지 매각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십 년간 미군 기지였던 원주 캠프롱이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담벼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공원이 들어서고 국립강원전문과학관도 완공되면서 시민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방은 올 가을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여 철문으로 굳게 닫혀있던 캠프롱. 벽이 허물어진 곳에선 각종 장비가 동원돼 공사가 한창입니다. 곳곳에 조경용 나무가 심어졌고 일부 구간은 산책로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이곳 캠프롱터에는 최근 국립강원전문과학관도 준공을 마쳤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과학체험 공간으로 올 하반기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 속에 과학문화 중심 공간으로서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끝냈습니다. 생활 여건이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갈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여기가 외곽이다 보니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과학관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렇게 장소들이 되니까 뭐 멀리 가지 않아도 그냥 가까이 뭐 5분 내지 1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니까 많이 활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북부권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3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전체 면적은 33만 제곱미터, 축구장 약 46개 크기로 총 사업비는 1조 1,070억 원에 달합니다. 공원 안에는 과학관을 비롯해 시립미술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함께 조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주, 생명, 신체, 사람, 또 의학, 의료기술과 관련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에 모든 그 과학을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학생과 부모님들,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기가 관광 그 자원으로도 아주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착공한 조경과 토목 공사는 현재 막바지 단계. 지난해 3월 국방부로부터 국유재산 무상 사용 동의를 받아 공원 조성에 탄력에 붙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구간은 이르면 가을부터 순차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원주 캠프롱이 굳게 닫혀있던 군사기지에서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원주 북부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강원도를 대표할 문화공간으로의 변신도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름 과일하면 참외나 수박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은 멜론도 인기 과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즘 마트나 과일 가게 가보면 멜론이 자주 보이는데요. 문상아 아나운서는 멜론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멜론은 춘천에서만 재배되는 아주 특별한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껍질도 얇아서 과육 전체가 달콤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춘천에서 시작된 달콤한 여름 소식 전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의 한 비닐하우스. 연두빛 멜론이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당도를 높이기 위한 덩굴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멜론은 춘천에서만 재배되는 품종인 한의원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태익 박사가 개발한 품종으로 춘천시가 2009년부터 독점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멜론의 당도는 15브릭스 이상, 12브릭스 수준인 일반 멜론보다 훨씬 더 달콤합니다. 껍질도 얇고 과육 전체가 달아 버리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껍질이 단단한 상황에서 한 1cm에서 2cm가 남게 되는데요. 한의원 멜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먹게 되면 껍질이 한 5mm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특징도 좀 있습니다. 올해는 봄 기온이 낮아 생육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철저한 품질 관리로 당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른 아침 수확을 마친 멜론은 곧바로 선별장으로 옮겨집니다. 수확된 멜론은 이곳에서 분류 과정을 거치는데요. 당도는 15브릭스, 무게는 1kg 이상인 멜론만 출하됩니다. 입소문을 타고 수요가 늘면서 한의원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 소득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8곳의 멜론 농가 소득은 모두 18억 6천여만 원, 최근 3년 사이 40% 넘게 늘었습니다. 한의원 멜론의 출하 시기는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약 40일 정도입니다. 춘천시는 스마트 농업시설을 도입해 출하 기간을 늘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 농가에서 이기작 등 생산을 시범 재배를 하고 있으며 춘천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대전과 광주, 창원 등 도매시장 유통도 시작해 전국 소비자와의 접점도 넓혔습니다. 춘천의 달콤함을 품은 한의원 멜론. 특유의 진한 단맛은 7월 중순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학교법인 경동대가 속초 옛 동우대 부지 매각을 다시 추진하자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는 16일 속초시청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옛 동우대 부지 매각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번영회 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해당 부지는 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조성된 공동자산이라며 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속초시민, 강원도민과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각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도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학교법인 경동대는 지난해 속초시 노학동 옛 동우대학 학교 부지 30만 제곱미터와 교육시설 등에 대한 매각 입찰을 공고했으며 올해 초 교육부로부터 처분 허가 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동물복지 분야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예산 63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년 계획에는 동물보호와 복지관리, 인프라 개선, 반려문화 정착 및 확산, 반려산업 체질 개선 등 4대 분야 19개 사업이 담겼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춰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앞으로 4대 분야 총 6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도는 시군 동물보호센터 확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 입양센터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의 브리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 대 분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물보호, 복지, 관리 고도화를 위해서 재난 발생 시에 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대피소를 마련하고 시도에서 동물 학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에 수의 법의 검사 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국가헌신 특수 목적견 은퇴견 지원센터 유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프라 개선과 확충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인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한편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도민들 대상으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27년 2월 이후 개식용 종식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 운영, 반려동물 전문 공수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준 정성군수가 16일 경북 봉화에서 열린 남북구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구축 고속도로 건설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하고 조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 군수는 이 자리에서 남북구축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정부 부처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중요한 과정이 남았다며 관계 시군에 단결된 노력과 정부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정선을 거쳐 경북 영천까지 309.5km 구간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망으로 2023년 정선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이 추진에 나서 현재 강원도 지역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5 속초 실향민 문화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실향민 문화축제는 향수, 꿈앤들 이칠리아를 주제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축제장에서는 실향민 1세대부터 후손과 관광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약 7만 2천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또 속초 청호동 아바이마을 망향공원에서는 합동 망향제가, 도도 인근 해상에서는 합동 위령제가 마련돼 실향의 아픔을 달랬습니다. 실향민 문화축제는 실향민 문화를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로 실향민의 삶과 애환을 기리고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소통의 한마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동해신항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우선 석탄부두는 설계를 완료한 후 올해 하반기 중 착공 예정이며 기타 광석부두와 자파부두는 올해 상반기 중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동해신항 임항교통시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동해신항과 삼척 해변역을 연결하는 인입철도는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신고하거나 사산한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후조리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고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주 지역 대표 어린이 도서관인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은 무실동 중앙공원 2구역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5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어린이 특화 문화공간입니다. 도서관에는 장서 17,879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미래인재 604명을 선발하고 2025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폐광지역 학생 대상 교육 장학 사업으로 멘토링 기반의 학업과 정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원랜드는 멘토링 장학 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8,595명의 폐광지역 학생들에게 2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교육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